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여당의 반발 속 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두 번째 장외 집회에서 특검법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택과 함께 보고 오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이후에 여야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 내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즉각적으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고 SNS를 통해서 입장을 좀 밝혔네요.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했네요. 네네. 근데 한동훈 대표 SNS 올린 자기 본인의 의견을 올렸죠. 예. 근데 그 올린 전체 느낌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딱 호평이다 말하기도 좀 어렵고 딱 그렇다고 비판이다 말하기도 어려운 약간 애매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사과에 대해서요. 명백히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쇄신안에 대해서도 쇄신안 수용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소상히 팩트 체크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호평도 아니고 비평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그런 톤이었던 것 같은데 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속도감 있게 실천해달라 얘기했었는데 예, 그렇죠. 정작 이제 본인은 약간 속도감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또 늑장이거나 침묵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대통령 육성이 녹취 음성 파일 나왔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녹취 파일의 불법 이제 출처 문제, 그 다음에 녹취 파일이 편집됐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흘 정도 침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저기 대담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바로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루 뒤에 이제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는 정작 대통령한테는 속도감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속도감을 내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 좀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하루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이제 그 생각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여론을 이제 들어본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맞느냐, 호평이 맞느냐 이런 여론을 아마 취합한 과정에서 좀 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한동훈 대표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속도감을 냈다라고 한다면 아마 화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고개를 처음으로 숙이면서 사과를 했는데 여기에다 대놓고 바로 뭐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자신의 지지층들 또 보수 지지층들에게서 조금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걸 좀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치 시진에게는 뭔가 신선감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꾸 꼬리 내리는 느낌, 뭔가 좀 대통령과 맞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꼬리 내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한동훈의 인기는 점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는 침묵했잖아요. 하루를 침묵했다라고 하는 건 좀 대통령의 사과가 마땅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또 당내 역학관계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6개월이 남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대신 이 사과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사과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도 수용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도 수용했다, 특감도 수용했다, 인적 쇄신도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 결국 한동훈 대표 얘기를 다 수용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치하기보다는 자신의 요구에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 기자회견의 야당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좀 큰 그림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작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과 좀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분명히 사과를 하면서도 뭘 사과하는지 좀 모르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국민들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다른 소리를 하는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공천도 주겠다. 뭐 당에서는 딴소리를 많이 있더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공천과 관련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있는데 왜 좀 다르지? 라고 하는 의아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대화가 되는 솔직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검찰을 활용해서 야당을 탄압해서는 뭐 특별히 뭐 야당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의 지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국민이 걱정하는 것들은 야당과 대화 없이 대치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정을 뭐 이루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도 뭐 한동훈 대표와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는 성과를 내는 윤석열 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 명분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굉장히 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저 국정기조 변화에 대해서 자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정기조가 민주당 시절에 그 국정기조를 말하는 거라면 정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간 집권하면서 그 부채가 어떻게 됐습니까? 600조가 발생했거든요.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한 70년 동안 총 부채가 다 더해도 500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과 5년 만에 600조를 부채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해가지고 벼락 거지도 나왔고요. 또 탈원전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수출 감소했고요. 원전 생태계 무너졌고요. 또 외교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서는 혼밥 먹고 미국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는 트럼프한테 신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대해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돼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멈춘 일까지 생겼었거든요. 그랬던 그 국정기조, 민주당이 한번 맡겼었던 그 국정기조 돌아가자는 건지 되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던 게 뭐냐면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을 한다. 그런 국정기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에도 역할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은 사사건건 발목 잡기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을 거고 바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좀 예. 도움을 주신다면 아마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갤럽 조사 지지율 17%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지난 조사에서도 19%와 10%대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그보다 2%포인트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겠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어제 이제 담화가 이제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지요. 여론조사고 지금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을 했죠. 그렇죠. 근데,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야당에서 지금 그 이제 하는 이제 파상 공세 그거는 뭐 아마 그 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음 주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론에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제가 보기에 여론의 변화는 아마도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와주느냐,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한 것이 네. 이 지지율 반등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지지율은 소폭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고요. 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그래 대통령이 고개까지 숙였는데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대구 경북 같은 보수 핵심 지지층에서도 떨어졌던 그 지지율이 그쪽에서 조금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런 반등이 큰 의미는 없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앞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지 뭐 2% 3% 반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했던 인적 쇄신 뭐 이게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서 인적 쇄신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이 좀 납득할 만한
그 인사로서의 어떤 인적 쇄신, 대통령실, 내각의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굳이 특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특별 검사가 필요한 시기인데 뭐 특감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조금씩이라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악마를 하셨다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잘못보다는 대통령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 오기까지 대통령이 좀 방치하지 않았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너무 감싸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대통령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아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그래서 국민의 좀 사랑을 받고 국정 동력도 얻어서 뭔가 국가가 뭘 하고 있구나.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 사과를 한 해 만에 활동을 한 해 만에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 글이 화제입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한 여당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 낭인이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윤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마치 박근혜 탄핵 전야 아노미 현상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당내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이 글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올해는 올해 초부터 해서요 딱 한 사람만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리고 있고 아마 누구 다 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아마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차별화의 위험성, 섣부른 차별화는 위험하다. 공망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 YS하고 이해창 때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해창 이제 후보가 YS 현직 대통령과 차별하기 위해서 화형식을 하면서 차별했었거든요. 또 노무현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하고 정당 해체를 하면서 차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요. 그때 당 대표, 그러니까 한때는 대선 주자 1위로 뽑혔던 당 대표가 탄핵에 동조하면서 차별을 했습니다. 이런 차별화들, 위험한 차별화의 결과가 뭐였냐? 다 정권 창출 실패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권 창출 1년 반 만에 총선 때부터 차별화를 시도하는 정치인보다는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고 든든한 힘이 되는 정치인한테 더 힘을 실어줄 거다. 그 말을 아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여당 내부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17%까지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뭐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이쪽 저쪽 다 같이 한마디씩 하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당의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하고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신이 차기 대권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보다 먼저 치고 나가거나 한동훈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좀 너무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한다. 저는 좀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어른이고 정치 원로이시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대구시장이잖아요. 너무 중앙정치에 관심보다는 일단 대구시에서 시정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면담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론했다라고 전해지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강훈 비서관, 전 비서관인데 네.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철회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이 밝힌 인적 쇄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아마 하루 만에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하루 만에 속도감 있게 실천한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속도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강훈 비서관은 이제 청와대를 용산을 나오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인사 검증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아마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심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도 이번 정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 희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마찬가지로 해외 순방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였거든요. 활동 이거 자제한 것도
이것도 바로 하루 만에 바로 실천했습니다. 속도감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쇄신을 보이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건 자진철회지만 어느 정도 이 대통령의 뜻도 좀 생각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7인회, 특히 한동훈 대표가 공격했던 그 7인회 중에 한 명이 한국관광공사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진 사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니까 저는 뭐 잘했다라고 보고요. 또 김호진 관리비서관 같은 경우도 한국공항공사에 또 지금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쇄신에 임해서 이분도 좀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겠고요. 향후 인사들은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해도 이분은 정말 괜찮다, 능력이 있고 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의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내각이라든가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검찰 출신이 뭐 무슨 금감원장을 한다던가 무슨 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후반기 인사에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여당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이슈태그를 보시고 이번에는 좀 야당 이야기 좀 해보죠. 이슈태그 함께 보시죠. 네, 민주당이 대여 공세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한 건데요. 이렇게 조금씩 살라미식으로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방식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꺼번에 다 발표해버리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대통령의 해명 등 또 김건희 여사의 해명 등이 진실되고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내놓는 그런 방식인데요. 결국에는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대통령실에서 진실되게 발표를 해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도 이 녹취록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어떤 현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실되게 발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야당의 살라미식 전술보다는 대통령께서 향후 기자회견을 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솔직 담백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주고, 또 검찰 수사가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너무 한가하게 한 수사보다는 직설적으로 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야당이 여론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녹취 보면 짜집기가 지금 확인된 그런 녹취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런 짜집기 녹취가 공개된 걸 가지고 진실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살라미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방탄이 아니면 그렇게 무리해서 짜집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살라미 이 저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용산 이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했거든요. 정책총괄본부장은 모든 공약을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확정짓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4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집무실로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벽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전 장관이 정책본부장을 할 때 그보다 앞선 2022년 1월 달에 최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월 27일에 이거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용산 이전에 대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저희는 굉장히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저 여기 대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그런 식으로 논평을 하시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야당에서 짜집기해서 뭔가 조작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뭘 짜집기했다는 녹취록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이재명 대표 지금 이걸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면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되나요? 재판은 열리는 거고 판결은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또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면서 가짜 뉴스다라고 하시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북악산과 북한산이 같이 등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여기 청와대에 있으면 뭐 죽을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명태균 씨 얘기를 한 것이지 뭐 원희룡 장관이 명태균 씨 얘기하고 무관하게 이전했냐 안 했냐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라고 해서 원희룡이 이걸 민주당으로 원희룡 장관의 얘기를 빌어서 민주당이 가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본질이 왜곡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고 뭐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으로서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입장을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도 이제 검찰도 조사도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이제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이제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거예요. 명태균 씨가 3억 7천만 원이나 들여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녹취록에 보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갔다라고 했고 이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들이 뭐 캡처돼서 많이 돌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론이 조작되거나 왜곡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이 3억 7천만 원이나 되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 씨가 대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2억 4천만 원을 댔다라고 하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나오는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 돈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뇌물로 제공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서 김건희 여사가 말했다라고 하는 선물,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이 선물이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잘 수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으로 가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세 번째 법사위 통과를 시킨 것이고 그 부분은 뭐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됐었던 거고 예상은 가능했었던 거고 이번 또 장애 집회도 2차로 또 내일 연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좀 어떤 대응을 가져갈까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검도요. 저는 아까 그 녹취도 살라미식으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특검도 살라미식으로 살을 붙이는 것 같아요. 쪼개서 살을 붙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마음이 급해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14일에 본회의에 올려서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수단으로 당연히 필요하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방탄으로 쓴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을 과연 하겠느냐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